2019년 8월 19일 새벽 3시 47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호송동 오래된 여인숙 한 채가 불길에 휩싸였다. 이곳은 노인들이 장기 숙박하며 지내는 일명 달방으로 불리던 시설이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노년층. 낡은 목조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비상구도 제대로 없었다. 불은 단시간에 번졌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내부가 전수 상태였다. 방 3개가 완전히 불탔고 그 안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모두 고령의 남성이었고 심한 화상과 함께 연기로 질식한 상태였다. 화재 원인은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다. 불은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전기압선이나 가스 누출 같은 자연적 발화 가능성이 낮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했다. 불이 나기 약 10분 전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여인숙 골목길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약 6분간 머문 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벗어났다. 불은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발생했다. 그 남자가 바로 62세의 A씨였다. 인근에 거주하던 무직 남성으로 평소 여인숙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던 인물이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A씨가 며칠 전에도 여인숙 사람들과 다투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신발 밑창과 자전거 일부에서는 열변형과 탄화은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이 증거를 불이 붙은 상태에서 도주한 흔적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동기였다. A씨는 여인숙에 머물던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 채무 관계도 개인적 다툼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주인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일부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자신이 숙박을 거절당한 뒤 불만을 품었다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용변을 보러 갔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여인숙 앞에 잠시 머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수사팀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발화 지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발화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즉,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2019년 12월 17일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화재 직전 현장에 있었고 열변형 흔적이 발견됐다며 간접 증거들의 조합으로 방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과수 감식조차 발화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 증거가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이 사망했으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형은 유지됐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 첫째,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다. 방화에 사용된 인화물질, 라이터, 흔적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CCTV 정황과 자전거 열변형,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근거였다. 둘째, 범행 동기가 불명확했다. 검찰은 숙박 거절에 대한 앙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인숙 주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과의 갈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셋째, 피해자 구조의 한계도 논란이었다. 소방 시스템이 미비한 노후 건물, 빠른 화재 확산, 피난 통로 부재 등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방화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 사건은 방화라는 단어보다 빈곤층 주거시설의 안전 문제를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구조의 달방, 고시원, 여인숙 등은 전국에 수천 곳이 있다.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검찰과 법원은 범죄를 인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방치와 제도적 무관심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 불길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다. 명확한 동기도 결정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3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판결이 적법했는가? 혹은 불충분한 증거로 내린 판단이었는가? 이 사건은 지금도 법이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 채 한국 범죄 사건사 속에 조용히 남아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일 수 없으며 사건의 진실은 재판과 수사 기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 기록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